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 가족 여러분. 금리가 미쳤습니다. 지금 금리는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한번 정리를 드리고요. 이 금리 수준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계의 이슈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수준까지 올라갔고, 또 오늘 당국에서 구두 개입까지 들어갔었죠. 일각에서는 1500원까지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때 일반적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하면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현재 달러 인덱스 지수는 99.03입니다.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요. 달러 지수가 그렇게 급등한 건 아닌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결과물인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선불로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3,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냐? 대한민국 외환보유액의 84%를 차지하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 투자 열풍입니다. 자, 미국 주식 강세에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러를 매수해서 미국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것이 외환시장의 균형이 한쪽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변 국가의 영향입니다. 대한민국 환율은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아요. 일본 차기 총리로 극우 성향의 다케이치 사나이 전 총무상이 거론되는데, 이 사람이 과거 아베 총리가 주도했던 아베노미스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죠. 이것을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엔화 약세가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원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위협하는 것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일단 위안화 약세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만든 것이죠. 2019년에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 바로 채권금리의 상승입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가 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커지게 됩니다. 왜? 수입물가가 상승하니까. 또한 한국은행에서 마음 놓고 금리를 낮추지 못할 것이다. 왜? 환율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제한되는 것도 채권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은행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이 은행채 금리와 연동되는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몇 프로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4.06%입니다. 이게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 조건이에요. 전자계약을 체결 안 했으면 4.26%를 적용받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자계약을 체결한 조건 중 최저가 3.8% 내외인데 이제는 4.06%가 됐다는 점, 저희가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자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4로 넘어가는 만큼 수요를 억제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근 한 달 사이에 0.2%포인트 올랐다는 거 많은 주택 매수자들이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 겹쳤습니다. 최근 한 3주 사이에 한 0.1에서 0.2%포인트 정도 한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출 총량 규제입니다. 현재 대출 가능 은행 자체가 매우 적은 상황이에요. 자, 우리은행은 11월 실행분까지 접수 중단, 농협은행은 아예 접수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12월 실행분까지 접수 중단, 하나은행은 11월 실행분까지 접수 중단, 국민은행은 현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 가능한 은행들이 손에 꼽네. 자, 그러면서 어떤 결과 나와요? 은행 간의 대출 경쟁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부르는 대출 금리가 그냥 실행 금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총량 규제가 깔고 가는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 게 겹쳤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번 627 부동산 대책에서는요, 하반기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2금융권 알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지금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대출금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2금융권 최저금리가 4.13%예요. 0.1%포인트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참고로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어디서 봤든 여러분들 신용도에는 영향은 없고요. 오히려 2금융권이 대출한도 측면에서 더 유리해요. 왜? 1금융권 DSR 한도는 40%, 2금융권은 50%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이 2금융권을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1금융권과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마음 놓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금 금리는 올라갔나요?
현재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55%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하인 격차가 1.5%포인트 이상이에요. 거의 돈을 쓸어 모으다시피 했죠. 이미 상반기 때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5대 은행, 하반기에도 만만치 않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기예금 금리가 이번 국채금리 상승으로 한 0.1%포인트 정도 올라갔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욱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금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시장은 여전히 불장일까요? 자, 2023년, 2024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출 총량 규제를 하반기 때 강화시켰고 그 강화된 이후에 시장은 분명히 침체로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대출금리가 4%에서 4% 초반까지 올라갔었어요. 확실히 시장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시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고소득 맞벌이 가구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상급지 갈아타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초고소득 가구의 강남 상구 진입이 굉장히 붐을 일었었죠. 그래서 과열의 중심지가 강남 상구였어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시작되면서 6억 대출 제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대출을 받는 게 제한됐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 고가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열의 중심지가 강남 상구가 아니라 비규제 지역인 한강 벨트로 바뀌게 돼요. 자, 대출 금리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낮아질 거라는 확신도 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채영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고 얘기했고 시장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두 차례는 낮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한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더 둔화가 된다면 추가로 낮출 거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은 좀 높지만 앞으로 낮아질 건데 낮아졌을 때 대환을 하면 되지 않겠냐? 자, 올해 초에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거부감이 그래도 작년 대비 굉장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전세대출금리는 어떤가요? 현재 5대 은행의 공적보증 최저금리는 3.63%입니다. 그리고 5대 은행의 사적보증 최저금리는 3.75%예요. 그래서 지금 공적보증은 최대 4억까지, 사적보증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고가 아파트는 대부분 이 사적보증에서 대출을 활용하는데 3.75%로 주택담보대출 4% 초반하고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출 총량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유난히 강하게 적용되는구나. 현재 신용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최저 3.4%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부터 시작인데 왜 신용대출은 3.4%밖에 차이가 안 나? 이게 규제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신용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에 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니, DSR에 걸리지 않나요? 요즘 이 대출 규제라는 게 차주 단위 규제예요. 가구 단위 규제가 아니다 보니까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한 사람은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 신용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서 연소득 이하로 제한했지만요. 이 증가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4%를 돌파했습니다. 예대 마진이 1.5%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하반기에도 5대 은행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갔나요? 채권금리 상승과 대출 총량 규제의 복합적인 영향인데 대출 총량 규제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왜냐?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이렇게 올랐고요.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측면이 있어요. 즉 정부에서 이 주택담보대출만 콕 집어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작년과 재작년 대비 금리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을 사는 게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인터넷 은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금리 정보가 필요하신 주변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